안녕하세요. 아빠의 이중생활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트럼프 정권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미국으로 오고 싶으신 많은 분들께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법한 내용들, 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의 이중생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100만 명 이상의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불법 이민자 수는 약 1,1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는 왜 이렇게 불법 이민자가 많은 걸까요? 첫 번째는 돈을 벌려고 미국으로 오는 경우입니다. 특히 중남미에서 온 이민자들은 빈곤, 높은 실업률, 낮은 임금 등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고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오는 경로가 있고 그렇게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당장 내 가족이 내일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민 절차는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또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은 여전히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넘는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경계가 약한 국경이 있다는 점, 또 비록 미국 정부는 불법 이민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많은 미국 내 사업체들이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저임금으로 고용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로 인해 불법 이민자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또 그들의 가족들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밖에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 등 단기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비자 만료일을 넘겨서 이제 불법 체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영주권 진행 절차가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비자 만료 후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중남미의 여러 국가 중에 특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에서의 폭력과 범죄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으로의 탈출을 유도합니다. 마약 밀매, 갱단 폭력, 또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난민으로서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다 그들 나라로 쫓아내겠다는 건데요. 요즘에 미국 여론 분위기가 이를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이민 정책은 언제나 정치적인 이슈와 함께 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한 여론조사는 이민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55%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그 9.11 사태 이후 이민에 대한 반감이 커졌던 시기와 유사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민 제재를 외치는 이제 공화당이 실세를 가졌으니 더욱 힘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우선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추방하는데 약 3천억 달러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약 40조 원이 넘는 돈이 되겠네요. 이 예산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또 국가 간의 협력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해서 자기네 나라로 보내야 하는데 이 IT 같은 국가들은 기능을 하는 정부가 아예 없어서 수천 명의 추방자를 수용할 능력이 없고, 또 부정부패의 정보를 피해온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불법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부모에게 태어난 아기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다만 한 부모가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난 트럼프 집권 시기 때도 출생지 시민권 제도 철폐는 계속 트럼프가 밀어붙이려는 공약이었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원정 출산으로 내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는 것은 어려워지겠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는 쟁점 중에 하나는 이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실행할 것이라고 공약했는데 2018년 그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출생지 시민권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불법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를 둔 사람들의 미국 시민권자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가족을 분리하고 싶지 않다며 가족을 함께 보내는 방법은 그들을 모두 본국으로 보내는 것뿐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출생지 시민권 제도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불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이 수정헌법 14조의 배경에는 미국의 노예제도 폐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은 노예제도 폐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노예 해방 이후에도 남부 지역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가 계속됐습니다. 헌법 13조가
조치가 바로 노예제 폐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 흑인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바로 이 헌법 14조가 제정된 겁니다. 제14조는 해방된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인종차별을 없애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헌법을 고친다는 얘기는 미국의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이 역시도 실제로 실행 가능할지 여부에는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이나 출생지 시민권 폐지가 그의 집권 기간 동안 완벽히 실행이 되지 않는다 해도 사실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그의 지지층 입장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진 않지만 대부분 환영받는 정책들이고 다음 대선을 위해서라도 그의 지지층을 더 두텁게 하는데 이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시민권 박탈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허위 진술, 이민 사기, 범죄 연루 등의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활동을 하거나 미국에 대한 충성도가 의심되는 경우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상하는 부분은 시민권 절차가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걸러서 주겠다는 거겠죠. 시민권 시험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처리 기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까지 미국에서 도덕적으로 잘 살았는가에 대해 증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밀려서 냈던 적은 없는지, 주소지가 바뀌었다면 꼬박꼬박 나라에 보고를 했었는지, 범죄 기록이 있는지, 또 이혼했다면 자녀 양육비를 잘 납부해 왔는지 등등을 보겠다는 거죠. 이 밖에도 국경장벽 건설을 지속하겠다고 한 점, 또 멕시코를 통한 불법 이민자는 미국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없게 하고 멕시코에서만 난민 신청을 하도록 요구하는 정책, 추방 대상자들을 구금하기 위해 구금 캠프를 더 많이 설치하는 등 불법 이민자들을 쫓아내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미국 이민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다 공격적인 이민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부는 과연 실행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것들도 있지만 현재 잘 나가는 기업인이 대통령의 오른팔이 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어떤 것도 100%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 조금은 두려운 부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